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9대 대선에서 전남 동부권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 여수, 순천, 광양시와 고흥군의 대선 득표율은 문재인 64%, 안철수 25%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시가 67%대 22%로 지지율 차이가 가장 컸고 여수시가 63대 27, 광양이 65대 20, 고흥군이 57대 3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남 동부 4개 시군의 최종 득표율은 79%로 집계됐습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새 대통령 또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큰데요. 지역 각계각층의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예술인들에게 참 어려움을 많이 주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또 상심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 입시제도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자주 바뀝니다. 따라서 이 입시제도를 간소화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적성과 희망을 찾아서 저희 농촌이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하락 추세에 있고요. 이제는 농촌이 정말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변해가야 될 것 같고요.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규제 규정을 대폭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본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과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최저낙찰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전남 8대 공약을 내놨는데 광양항 제2도약 약속 등 공약 실행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전남 8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제1공약은 농생명 산업의 선도도시 육성, 농수산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지역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전남 동부지역 공약은 광양항 제2도약을 약속했습니다. 동부가 수출입 물류항으로서 광양항 기반시설 확충이 추진됩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검토되고 석유화학 신산업도 육성합니다.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 공약에는 부산 목포 간 해양관광도로 건설과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 여수 해양관광과 순천 생태관광이 담겼습니다. 전남 8대 공약에는 무안국제공항 거점 육성과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 산업 추진,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국가생물의학 집적단지 조성, 해경 제2정비창 유치도 제시됐습니다. 이 같은 공약 실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항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해양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누차드렸고 대통령이 되신 만큼 그 약속 잘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 기간 전남과 영원함 상생 공약을 잇따라 내놨지만 공약 이행은 미흡했던 게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8대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복귀하면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정치구도 변화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8석 가운데 1석에 불과하지만
광주 전남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7명 중 2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당별 움직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접전을 이어갔던 전남에서 큰 폭의 지지율로 대선에 승리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배려 정책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으로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풍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개정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약속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일주일 뒤에 치러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과정과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5.18 기념식 참석과 임을위한 행진곡 재창을 약속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가기념식 참석이 됩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목청껏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입니다. 5.18 기념식 참석보다도 주목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5.18 공약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발포 명령제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특별법을 만들어 최근에 5.18 왜곡과 폄훼 시도를 처벌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5.18 정신을 개정 헌법에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기록될 것이며 발포 명령자 등 아직도 은폐된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될 것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홀대받았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새 정부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전남도지사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가운데 차기 전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는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남도지사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로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김갑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찾은 곳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고민하던 젊은 날, 인생의 방향을 정했던 해남 대흥사와의 인연을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년 고찰의 경례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선방.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된 특전사를 제대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복학마저 기약이 없던 20대 청년 문재인은 선배 소개로 대흥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스님들의 거처 공간인 요사체였던 이곳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1979년 1차 이어 이듬해 서울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서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큰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찰 사정으로 2계절 남짓 머물렀지만 문 대통령은 절박한 시절 인생의 좌표를 정했던 대흥사를 제2의 고향으로 표현하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해 일당이 됐지만 호남에서는 패배했을 때도 대흥사는 찾아온 문 대통령을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정말 상식이 있는 나라, 정말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흥사는 여름 수도 시기인 하한거 기간이지만 요구가 비팔침에 따라 휴식 시간인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문 대통령이 머물렀던 공간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군 당국이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중마동 현충공원에서 31사단 관계자와 6.25 참전용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31사단은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여 동안 백운산 형제봉과 도솔봉 일대에서 6.25 전쟁 전후 빨치산과의 전투로 숨진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발굴된 유해의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들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이농 현상과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권역별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인 광양시 진상면 황중리. 주변 9개 마을로 구성된 백학동 권역에 지난 2010년 지역 농촌 마을로는 처음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센터 안에는 한꺼번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마을 특산품 판매장을 갖추고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옆에는 센터를 찾은 관광객들이 묵을 숙소와 캐러밴이 자리하고 있고 풋살 경기장 등 운동시설을 갖췄습니다. 모든 시설을 마을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 소득 사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으로 권역 사업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마을 소득 사업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은 아름다운 섬진강과 백운산 자락의 다면 금천 권역에서도 활발합니다. 시민 휴양소로 쓰던 옛 폐교 부지에 농촌 체험장과 단체 수련 시설을 갖췄습니다. 여름철 휴양객들을 위한 수영장과 함께 곶감 가공시설로 특산품 판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6군데 농촌 권역을 중심으로 400억 원을 들여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해 여름 성수기를 제외하고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한 점은 해결 과제입니다. 운영위원회 교육을 할지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시민과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농촌 마을이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잘 사는 마을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고요. 여기에 자외선도 강할 걸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활동하시기 대체로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일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은 흐린 가운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또 아직 남부 지역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그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에도 전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지역은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 걸로 보입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28도, 광주와 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의 경우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모레인 토요일에도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